기술환경 변화 대응 홍수 측정 기술적 자동 유속 측정 방식 적용 결과라는 주제를 발표를 하는데, 그 기술원에서 홍수 측정을 위해서 올해 비전초 방식의 기량 측정 방법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 사례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그동안의 홍수 측정에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24년도에 저희가 주대에 활용됐던 이동형 자동 유속 관측 시스템에 대한 개요와 결과, 그리고 비접촉 방식의 자동 유랑 관측소 운영 결과, 향후에 그러면 비접촉 방식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수 측정 한계가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단시간 좁은 지역 중심으로 설계 빈도 이상의 많은 집중 홍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하천, 범람 등 도시 내부 또는 저기의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 침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2년도에 서울동작구의 시간당 140mm, 그리고 올해도 군산이나 쪽 충청도 지역의 성지역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들이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기술원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서 홍수 피해 상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2020년부터 24년까지 500년 동안 피해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더니 전체 피해 하천 중에 지량 하천이 약 98%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이 지류지천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물관리로 이러한 어떤 기후 변화나 지류지천의 홍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전국 대하천 중심의 75개 홍수 특보 지점에서 223개소 올해 5월부터 AI 홍수 예보를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홍수 예보나 지류지천에서 홍수 예보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지류지천에서 홍수 측정의 신뢰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래도 이제 올해부터는 많이 이제 자동화나 디지털화가 바뀌가 됐지만, 그전까지는 인력 중심의 조사가 있었고, 이거에 의해서 조사 지점을 확대를 해야 되지만 인력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지점을 확대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후 변화든지 도시에서 홍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직접 가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도적 한계인데, 물론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22년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측정자의 안전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측정하는 데서 활동하는 데서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구지천이나 하천에서 홍수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드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디지털화, 자동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기술을 측정하고 개발하고 있는 수량 강대곡선식의 고수익 구간, 특히 측정하지 않고 외삭하는 부분에 대한 불확보,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래프에서 보시면 수위가 한 4.5m 정도 올랐지만,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에 의해서 한 2.5m까지만 측정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위랑 관계곡선식을 단면자료들이 중저수위에서 측정된 유성 정보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외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청도 부분이나 오수에서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상수부를 측정하지 못하고 대부분 하강부 위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수위랑 관계곡선식 저희가 개발을 했을 때 과연 레이팅이 이렇게 가운데로 갈 건지, 좌측으로 편향돼서 갈 건지, 우측으로 편향돼서 갈 건지 저희가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고수위 청도공식 측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게, 제가 환경부 과제를 2018년부터 21년까지 수문 관측 시설 체계화라는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USGS 사례는 어떤 건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USGS에서는 RDGS라고 하는 Rapid Deployment Gauge 시스템이라고 해서 신속하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계측 시스템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는 유속기는 달려있지 않고 수위계만 달려
필요한 곳에 다시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표면 유속계, 전자파 표면 유속계를 추가로 부착을 한다고 하면 수익뿐만 아니라 유량도 같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작은 유량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GPU 속도를 적용한다면 실시간으로 유량의 상정이 가능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표면 유속을 이용해서 GPU 속도 적용이 가능한 거냐, 활용이 가능한 거냐라는 것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또 이 부분도 전자파 표면 유속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2018년부터 19년까지 9개의 지점에서 전자파 표면 유속계를 이용해가지고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보면 수익대별로 제가 전자파 표면 유속으로 표면 유속을 갖다가 분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표면 유속 중에서 최대 유속이 발생하는 직선의 유속과 전체 단면의 평균 유속과의 관계를 도시를 해봤더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1대1 관계라는 결정계수가 0.98 이상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일반적인 하천에서의 이런 관계가 어떤 일관성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9개에 대한 관측수에 전체적으로 도시했을 때도 뭐 관측수마다 좀 경향을 다르면 어느 정도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결과를 해서 표면 유속을 이용해서도 GPU 유속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실시간 유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형 자동 유속 측정 시스템 파워스라는 걸 저희가 2022년도에 지금 개발을 하고 23년도에 시범 운영해서 24년도에 확대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센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직가고 수직으로는 수율 가치가 45도로 전자파 표면 유속계가 달려있어 표면 유속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양열 전기판과 통신시설 저장 장치가 있어서 장기간 현장에 설치해도 별도의 전원 공급이 없이 스스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LTE 방식으로 통신으로 자료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관측되는 수위와 유속을 관측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장비의 전력량이 얼마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부분 이런 파버스는 저희가 홍수기 때 쓰기 때문에 홍수기 때 비가 장기간 온다든지 불이 많이 피어서 태양열을 받지 못하면 이 전력량 자체가 떨어지는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만약에 전력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현장에 가서 배터리를 교체를 한다든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개념부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천의 유속이 가장 빠른 곳에 우리가 파버스를 설치를 하면 이와 같이 실시간 10분 주기의 수위와 유속이 나오고, 다만 이 파버스를 설치했다고 해서 저희가 측정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밑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인력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측정을 하고,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파버스에서 측정된 수위 유속자를 가지고 향후의 유량으로 환산하는 그런 개념부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측정된 자료와 파버스에서 관측된 유속자를 가지고 평균 유속과 GPU 유속과의 관계를 만듭니다. GPU 유속 관계식을 만들면 그래서 10분 단위로 표면 유속이 나오면 여기다 GPU 유속 관계식에 적용하면 실시간 유량이 산정이 되고요. 실시간 유량이 산정이 되면 이때 수위와 유량을 매칭하면 저희가 사람이 측정하지 못했던 구간에 대한 부분에서 수위랑 관계 곡선식을 보완할 수 있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대상 지점은 올해 AI 홍수 애호 지점이 223개에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자동 유량 측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159개 지점으로서 대상을 했고요. 우선 그러면 또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그 부분은 고수위 수위랑 관계 곡선식이 불안정한 지점에다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80대를 운영했는데, 여기 80대로 보면 센서 하나만 설치하는 게 76개소, 여러 개의 센서를 설치한 게 4개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파버스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USG에서 알고 있어서 그러지만, 홍수 사상별로 파버스를 갖다 이동해서 다른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7월 달에 어느 A 지점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홍수상이 발생해서 그래서 파버스로 충분히 측정을 했다. 그러면 이 지점에 파버스를 여기다 계속 두지 않고 다른 지점, 파버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으로 이동 설치하면 9월 달에 만약에 여기서 홍수가 발생하면
파버스한테는 2개 기정 또는 3개 기정까지 저희가 간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버스 운영 결과 지표 유속법으로 환산한 유형과 직접 측정 유량자별 오차가 10% 이내인 지점이 저희가 76개소 중에서 53개 지점이 되겠고요. 10% 이상이면 평균적으로 13.5%인 지점은 한 10개소, 그래서 한 63개소 정도는 지표 유속 관계, 즉 센서 하나 또는 2개 정도만 설치를 하면 비접촉 방식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평가 곤란이라고 13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점을 저희가 설치를 했지만 올해 홍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검증하지 못하는 지점, 또 일부 지점은 설치 위치가 좀 잘못돼가지고 측정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갖지 못했던 그런 지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버스는 기본적으로 그 수표면에 표면 유속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수표면의 어떤 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관측된 자료도 안정되냐 불안정되냐 이런 걸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면파가 비교적 좀 작은 그 평평한 어떤 수면파를 가지는 지점에서는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진동폭이 좀 큰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안정된 지점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일부 표면 유속이기 때문에 진동은 있지만 안정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지 하천처럼 파도가 아주 큰 곳에서는 진동폭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의 특성을 볼 수 있고요. 파버스는 이런 홍수 때도 측정을 하지만 하천에 이제 저발수계로 여울부가 있으면 여울부에서도 파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진동은 있지만 어느 정도 유속의 경향들을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측된 자료들은 저희가 바로 사용되지 않고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사분위법을 적용하고 또 이렇게 진동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필터를 통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버스 운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표면 유속이기 때문에 저유속 구간이죠. 0.5에서 1m 미만에서는 좀 자료의 어떤 진동이나 경향성에서 좀 다른 개념들이 보이지만 이 지점에 따라서는 0.5m/s 이상 또 1.0m/s 이상에서는 좀 측정된 유속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위는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유속 자료 이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미시 양포인데 여기 수면경사가 완만하고 고수위에서도 수면파고가 크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버스는 여기 주소로도 유심부에 설치를 했고요. 유심부에 설치할 때는 기존에 측정된 유속 분포를 이용해서 최대 유속이 발생하는 지점에다 파버스 센서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1.5m/s 이상에서 측정된 유속이 안정적으로 계측이 됐고요. 실제 저희가 인력에 의해서 측정된 데이터와 파버스에서 관측된 GPU 수과의 관계가 1.5m, 1.0m 이상에서 어느 정도 관계성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레이팅을 보완하고, 그래서 기존 레이팅과 파버스를 이용해서 보완된 수정 레이팅에 유량을 환산을 했더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정도의 차이가 한 15% 정도, 첨부에서 15% 정도 편차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유속 자료를 계측을 하기 때문에 수위와 유량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수위 상승할 때 유량이 크고 하강할 때 작은 고리어, 루프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이 유속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이 상승부로 측정된 파버스 자료이고요. 파란색이 하강부에 찍은 파버스 유속 자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이 파버스가 자료가 없이 하강부에서만 찍었다고 하면 레이팅은 아마 이렇게 그려졌을 겁니다. 상승부에만 찍었다면 레이팅은 이렇게 그려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파버스 자료가 있기 때문에 레이팅이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로 레이팅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천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파버스 자료를 이용해서 루프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파버스로 이용해서 측정된 상승부, 빨간색의 하강부, 레이팅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잠수는 운곡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측정을 했더니 파보스 자료를 가지고 기존 메이팅에다가 이렇게 엎어봤더니 기존에 우리가 사람으로 측정했던 그 구간 아래서는 파보스 자료나 메이팅 자료가 잘 일치를 했지만 외곽 부분에서 보니까 파보스로 측정된 유량과 메이팅 유량이 좀 다르게 발생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했고요. 수정을 해서 기존 메이팅과 수정 메이팅에다 편차를 비교를 했더니 이것과 15% 정도의 편차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 임창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계획 풍수량을 초과하는 풍수량이 발생했던 지점입니다. 이 지점 역시 외곽 부분에 있어서 파버스 자료가 기존 레이팅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파버스 자료가 조금 더 유량이 과소하게 나타났고 어떻게 보면 계획 풍수량과 계획 풍수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 경향에서는 이 파버스 자료가 계획 풍수가 보다 좀 일치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버스 자료를 가지고 레이팅을 보완했더니 이와 같이 기존 레이팅과 수정 레이팅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옥천군 옥각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기존에 우리가 외사했던 레이팅과 파버스로 관측해서 비교한 값이 거의 일치한 그런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점이 다 외사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 있어서는 파버스 자료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고 어떤 지점들은 기존 레이팅의 외사도 잘 된 지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센서 하나 가지고 저희가 분석한 부분이고 이번에는 이제 센서를 여러 개 설치한 지점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금강에 위치한 공주시 금강으로 지정이 되겠고요. 비접촉식 전자파로 센서가 6개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그 전에 초음파 유속계가 수중에 설치돼서 자동이랑 맞춰서 운영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센서가 6개는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수부지까지 수위가 오르지 않아서 5개의 센서에서 관측된 유속각을 분석을 했고요. 분석 결과를 보면 수위대별로 보면 이와 같은 유속 분포를 보였고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유심부가 V3에서 V5 이쪽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센서별로 기존에 설치된 초음파 유속계에서 생산된 평균 유속과 각 센서에서 관측된 유속들을 좀 비교를 하고 지표수 관계를 만들었을 때 보니까 유심부에 설치된 V3, V5, V4가 경향성도 잘 맞고 지표유성에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유심부가 아닌 좀 좌측에 편향된 유속이 좀 느렸던 부분들을 보면 지표수 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V3에서 V5 센서에서 지표 간격 활용 유량 3점이 상대 오차가 5에서 7% 정도가 차이 나고요. 실제 사람이 직접 측정한 자료와 한 3% 이내의 오차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각각의 센서에 대해서 검토한 것과 유심부에 설치된 3개의 센서를 가지고 통합해서 평균에서 쓰는 값은 어떨까 비교를 했더니 평균 기술을 활용한 경우 5.8% 정도의 오차를 보여서 이것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V4, 5 평균을 쓴 건데 거의 차이가 안 나고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흐름이 비교적 안정된 곳은 유심부에 센서 1개를 설치해도 신뢰성 있는 유량 자료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024년도에 파버스 이렇게 운영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수량 관계곡선식의 어떤 보수를 외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거고 배수가 발생되는 부분에서 실제 배수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걸 배수 영향 검토뿐만 아니라 그 배수 영향 구간에서 유량을 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는 저희가 자동유량 맞춤소를 25개소를 확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지금 75개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파버스를 내년도 또 그 후년도에 설치할 자동유량 관측소의 어떤 지점을 선정을 한다든지 설치 방식이든지 만약에 비접촉식 센서를 설치한다면 센서를 몇 개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기초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주로 대하천에다가 ABCP라는 초음파 유속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다면 지류지천으로 홍수 측정이나 AIMO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비접촉 방식이 증가되는데
이 표와 그림이 올해 24년도에 25개 설치된 비접촉 방식 또는 비접촉과 접촉 방식을 결합한 방식의 관측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이제 파도스의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센서를 하나만 설치하는 게 맞을까? 몇 개를 설치할까? 이거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국에 따라서 100m 내에는 4개 정도를 설치하고 200m 이상에는 10개를 센서를 설치하자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기준은 어떤 거냐면 하천 설계기이나 승마증 예면을 보면 홍수 측정도 우리가 기다를 많이 사용되는데 수위가 급변할 때, 즉 긴급 조건에서 부작 측선수를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서 하나 가지고 우리가 측정 지표수 관계가 안 나올 경우에는 각각 센서에서 측정된 유속과 그 단면적을 곱해서 유리함을 갖다 산정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2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이와 같이 4개에서 10개 정도 센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영 사례가 되겠고요. 평창강에 있는 지점, 영동은 초강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 이 비접촉 센서로 계산된 유량과 사람이 직접 측정된 유속 자료를 정확하게 잘 갖고 있고요. 초강대교 같은 경우는 기존 레이팅과 이게 잘 안 맞는 이유는 초강대교 하루 한 300m 하루에서 금강과 함유됩니다. 그래서 금강의 볼로 배수 영향을 받는데, 과거에는 이런 배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면 올해는 금강의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금강 본류의 배수 영향을 받아서 기존의 레이팅에 비해서 실제 계측된 값들이 이렇게 작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 문방구와 서울시 너브대교 있습니다. 서울시 너브대교 같은 경우 목각천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측정된 레이팅과 비접촉식 레이더 리스크로 생산된 유량 자료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자동 유량이라는 건 실시간 유량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통계수에서 홍수 예보를 하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레이팅이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실시간으로 계측된 유량 자료를 가지고 수량 관계도 충분히 개발하고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센서가 4개에서 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단일 센서로 계산된 유량과 여러 개 센서로 최적화된 여러 개의 센서로 계측된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단일 센서 유심부에서 상관성이 가장 높은 센서 가지고 했을 때는 7.2%, 여러 개의 센서 조합을 해서 최적화된 센서만 가지고 했을 때는 5.0%,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홍수 측정에서 정확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2%를 극복하기 위해서 센서를 여러 개 설치하고 향후에 운영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 센서를 하나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파도스나 24년도에 설치된 25개의 관측소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한 결과를 보면 향후에는 이렇게 비접촉 방식의 자동이랑 관측소에 대해서는 센서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단면이면서 흐름이 유심부를 이렇게 집중된 데는 센서 하나면 충분하다. 100% 내외의 정확도를 같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고수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 하나하고 좌우 고수부지 하나면 충분하다. 망곡이 되는 경우, 단단면이지만 망곡이 되는 경우는 유심부에 하나, 망곡부에 하나. 이렇게 망곡이 되는 구간에서도 고수부지가 있다고 하면 3개에서 4개 정도 설치를 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치하면 우리가 충분히 효율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 현장에 설치된 센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제약상에 의해서 오치기 되거나 결칙이 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센서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중화 개념에서 센서를 한 개가 필요하지만 그런 지점들을 한 대 단에서 두 대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걸 저희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